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땅끝에 위치한 전라남도의 시골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서울로 상경하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얼마 전에 도피하듯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처를 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인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년 전에 이혼한 남편이 아직도 저를 놓지 않고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면서 제가 위자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제가 남편의 마지막 돈줄까지 확 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미쳐 돌아서 저를 지구 끝까지 쫓아올 기세로 저를 찾아다니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 남편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결혼 생활 중 제가 남편과 심우하다 당한 게 더 많고 제가 받은 상처의 크기도 더 크기 때문에 남편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인간이라면 저를 그만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남편을 만나고 어떤 지옥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미혼 시청자가 있으시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결혼 생각은 하지도 말아주셨으면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마마보이를 만나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서울로 상경한 저는 꼭 성공하리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도 열심히 다녔으며 사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도 매주 빠짐없이 다니며 매일을 보람차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졌던 저는 친구를 따라 유기견 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강아지 3마리 중성화 수술할 예정이거든요. 두 분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병원에 좀 다녀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무료로 돌보아 주시는 원장님이 계시다면 거기에 미리 말씀드리고 오늘 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기견 센터에 있는 강아지들을 중성화하기 위해 무료로 수술을 해주시는 동물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동물병원의 원장이 바로 제 남편이 되실 분이셨습니다. 왜 그런 말이 없었을까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나쁜 사람이 없다고 하죠. 아마 그 말 때문일까요? 남편의 첫인상은 정말 좋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원장님께서 정말 멋지게 생기셨네요. 그 원장님이 유기견 센터에 봉사하러 오시는 여성분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봉사하러 오는 분들이 일부러 원장님의 명함을 받아가시며 개인적인 연락을 엄청 많이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인상이 정말 좋네요. 근데 직업도 좋고 외모도 멀쩡하면 대체로 장가를 빠르게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원장은 벌써 결혼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 총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 봉사자들이 더 눈에 띄고 덤벼들기 때문에 센터장도 그 사심 있는 사람을 여기로 보내기 싫어해요. 아마 오늘은 우리 두 사람을 보내려고 할 거예요. 제가 이미 결혼했고 당신은 내 친구니까 안심하고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기견 센터 여자 봉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남편을 보며 생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업도 괜찮고 외모도 좋으면서 봉사 정신도 있는데요.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사심을 품지 않았어요. 완벽한 사람과 나는 어울릴 일은 없다고 생각했고 또 남자와 무언가 되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처음 만난 날 남편이 먼저 제게 연락처를 물었어요. 아까 함께 계셨던 분은 어디에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커피 좀 사들고 왔는데 일단 여기서 좀 받아주실래요? 친구가 잠깐 근처에 일이 있어서 다녀온다고 했었어요. 커피는 잘 드시고 감사합니다, 원장님. 잠깐 일이 있어 가시는군요. 그렇지만 그쪽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혹시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뜬금없이 남편이 묻는 질문을 듣자마자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뜻밖의 질문에 너무 놀란 제가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휘둥그렇게 하자 남편이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친구분이 다시 올까봐 저도 마음이 급해지네요.
남자친구가 없으시다면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이유로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서요. 만약 불편하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후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먼저 여성 봉사자에게 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했고 지금까지 만난 여자 중에서는 제게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은 없다고도 했어요. 제가 먼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주은 씨를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정말 대담하게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형석 씨는 왜 저에게 반한 거죠?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고 첫인상 하나로만 저를 판단했는데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결혼 상대를 첫눈에 알아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주은 씨를 볼 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왔고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긴 것 같지만 저도 이런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희는 남편 말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집안 사정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남편의 집이나 우리 집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깡시골에서 농사를 짓으시면서 너무나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살고 계셨고 시부모님들도 서울 변두리에 20평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서 시부의 연금으로 생활하셨습니다. 제가 양가 집안의 재력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지만 시모는 그렇게 느끼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처가 될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적어도 며느리는 우리 아들과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었어. 근데 평범한 직장을 가지고 농부 집안에서 농사 짓는 집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 결혼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엄마, 그래도 주은 씨는 내가 처음으로 마음에 들었다고 데리고 온 여자라고 생각해. 엄마는 많은 점을 싫어해도 우리 주은 씨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 엄마는 마음이 따뜻하고 이해심이 넓으신 분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항상 나에게 전마 같은 사람과 결혼하라고 조언해 왔잖아. 아무리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귀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인품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쩌지, 너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은 그에 맞는 여자를 선택해야지. 나 정말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나는 너를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라고 착하게 키운 것이 아닌데 너만 착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니? 시모는 우리 결혼에 불만을 많이 표현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우기니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내가 어리석었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시모가 뭐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사람이더라도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참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내가 참을 수 없던 순간이 있었어요. 상견례 날에는 있었습니다. 두 분도 우리 아들이 수의사인 것을 알고 계시죠? 수의사가 동물을 살리는 의사기는 해도 어쨌든 의사니 그쪽 집안에서는 우리 아들을 의사로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수의사든 그냥 의사든 저희한테는 다 똑같은 의사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동물을 살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부인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보통 의사들이 창가 갈 때 처가에서 받는 대우처럼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의사 사위 맞으려면 13개는 필요하신가요? 건 살아계실 탓사돈 어른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촌구석에 사시는 분들이어서 설마 그런 것도 모르시는 건 아니시겠죠? 시모의 말에 제가 욱하기는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말리셔서 차마 제가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모의 말에 저희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 강서방한테는 제가 살면서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해드릴 테니 사부인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농부의 딸에게 우리 아들을 보내기 싫습니다. 우리 애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고위 공무원이셨고 나라에서도 아주 인정받으면서 일했던 인재였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핏줄을 받은 애라고요? 우리 아들은 지금은 동네 병원 수의사지만 나중에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아들이니 사돈 두 분은 복을 받으신 줄 아시고 챙겨주세요. 저도 이런 든든한 사위가 되었는데 다 저희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아들을 장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그 이왕 이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서방은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한껏 심통이 나는 시모를 달래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노력 끝에 시모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줄 알았는데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직전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저희 부모님 앞으로 가서 그렇게 대답하다니. 결정은 여기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안으로 제가 대답 못하면 사돈 두 분 집으로 못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지시하신다면 꼭 지금 당장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 더 남으셨어요? 아빠랑 엄마와 이제 기차 타야 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할 수는 없을까요? 그건 취소되지 않는 문제니까 사돈이 가시기 전에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애들이 신혼집을 찾는데 사돈이 나머지 돈을 보태주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신혼집은 이미 남편이 해결한 상태인데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돈을 보태주는 건 무슨 일인가요? 수 있겠냐는 시모의 말에 제가 깜짝 놀라 큰 소리를 내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형석 씨가 해오기로 이미 말이 끝난 거잖아요. 제 부모님도 그런 줄 알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니? 너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어? 나는 내가 당연히 해도 되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당황해서 목소리가 커졌나 봐요. 너도 참 너다. 솔직히 왜 우리 아들 혼자서 신혼집을 구해 가야 되니? 우리 아들, 그 신혼집. 대출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너와 같이 집을 사야만 한다는 말이야. 함께 사는 집이면 반씩 내던가 너희 친정집에서 다 내던가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무슨 틀린 말 했어? 재결을 참고 있는 친정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물을 마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시다가 사정거리던 시무에게 말했어. 그 말대로 신혼집은 반반씩 내도록 하겠다. 그러니 더 이상 화내지 말고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까? 타야 하는 차를 놓치면 오늘 밤 집에 가기 어려워서요. 현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도 될까요? 사부인이 어떤 식으로 하라고 하셨으니 다음에는 말을 바꾸거나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여기서 이만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꼭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인님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친정 부모님을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리는 내내 저는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시모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말도 못하시는 듯 했는데 친정아버지가 저를 안심케 해주며 말했습니다. 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도 알겠지만 아버지는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였느냐? 아버지에게 너 신혼집을 구해줄 만한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알아들었지?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 아버지와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렇지. 우리 어머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나에게 그래도 괜찮다고 엄마와 아버지에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우리가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나 어머님 때문에 결혼하기 싫은 정도야? 아버지는 너희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아들을 잘 키워놓은 마음도 있으시겠지? 너희 시어머니는 그래도 강서방이 순하고 성격이 좋으니 조금만 참고 견뎌라. 좋은 날이 올 거야. 아버지는 결국 모아두신 돈과 빚을 내어서 저에게 5억 원을 건네주셨습니다. 서울에서 번듯한 집을 구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시모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드리려고 시댁을 방문했는데
시모는 남편과 제가 비용을 반반씩 내야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단과 예물을 요구했습니다. 같이 살 집이니 비용은 반반씩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단과 예물도 잊지 말고 꼭 챙겨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죠. 아이 엄마 분과 준수는 예단과 예물을 생략하기로 결정했어요. 신혼집을 제가 혼자서 구한 것이어서 예단은 당연히 할 수 없고 예물은 우리 쪽에서도 줄 것이 없어서 받기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니까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내가 너한테 예단이랑 예물을 꼭 받아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아무리 반반으로 했다고 해도 돈 썼잖니. 그럼 예단은 당연히 가져와야지. 그리고 수의사 남편을 얻어가면 예물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해봐. 내가 너를 키우느라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아. 결코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전 재산을 탈탈 털어 5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주신 것도 죄송스러워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시모에게 화가 나 있었어. 예단과 예물까지 요구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쫄보인 제가 시모와 맞서 싸울 수 없어 남편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난 이미 충분한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신혼집도 결혼식 비용도 반반으로 나눠 하는데 예단이랑 예물은 당연히 생략하는 게 맞잖아요. 어머님 입에서 더 이상 예단이랑 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형석 시선에서 잘 마무리 지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남편이 우물쭈물했지만 시모에게 잘 말해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믿은 내가 잘못이었어요. 시모에게 제 의견을 대신 전달하러 간 남편이 폭탄을 안겨안고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예단이랑 예물을 못 해올 거면 결혼식을 하지 않을래라고 전해주세요. 하더라고요. 주은 씨가 듣고 싶은 대답 못 드려서 미안해요. 결혼을 없자고 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파혼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에요? 그거 좀 안 해도 된다고 파혼하라는 게 맞는 말일까요? 지금 신혼집까지 다 구해놓은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를 이겨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주윤 씨와 결혼하겠다고 우겼을 때뿐이고 그 외에는 엄마의 말에 토나 이겨본 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는 제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때는 그런 남편도 이상하게 여겨봐야 했어야 했는데 시모가 워낙 이상하다 보니 그런 남편은 그냥 바보로만 보여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시모의 입에서 파혼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 화가 났던 제가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형석 씨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형석 씨도 저랑 파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어머님 빼고는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파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우리 결혼한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다 소문을 냈는데 예단이나 예물 때문에 파혼한다고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형석 씨는 지금 체면 때문에 파혼하기 싫다고 말한 거예요. 형석 씨는 지금 제대로 말씀하셔야 해요. 그게 미련인 게 아니라 그것도 고민되는 거예요. 제 말에 오해하지 말고 화를 자제해 주세요. 풀어요. 좋은 시입니다. 시모임에서 파혼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저도 남편도 그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예단과 예물도 끝까지 해주지 않았죠.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 제가 남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신맹신당을 했습니다. 시모가 아닌 제 편을 들어달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성격이 순애 손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였기에 그런 거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시모 말 안 들으면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사람처럼 시모에게 거의 조종당하듯이 시모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는 간단히 토스트로 준비해요. 급하게 회의가 잡혀서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끼니를 거르지 말고 이거라도 꼭 먹어요. 엄마가 아침에 밀가루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토스트는 당신 회사에 가져다 놓고 제가 그냥 씻고 엄마 집으로 가서 아침을 먹고 출근할게요. 어머님 집까지 가서 먹겠어요.
토스트를 먹기 싫으면 병원 근처 백반집에서 먹거나 해요. 거기까지 가서 언제 먹고 언제 출근하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주은 씨 바쁘면 아침은 꼭 집으로 와서 먹고 가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후딱 씻고 나가서 엄마 집에서 밥을 먹고 출근하면 시간이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출근하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웬만하면 시모가 만들어 놓은 반찬이 아니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엄마가 고향에서 사위한 식재료로만 반찬을 만들어 보냈는데 먹을 생각을 안 해서 서운했던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엄마가 당신이 먹으라고 비싸게 사온 거래요. 당신도 좋아할 맛이니까 걱정 말고 한 번만 먹어봐요. 이상한 음식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엄마가 웬만하면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해서요. 제가 편식하는 게 아니라 잘못 먹었다가 탈라고 그럴까봐 그러는 거니까 당신이 이해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해준 건데 탈날 일이 뭐가 있어요? 길거리 음식도 아니고 위생이 더럽게 만든 음식도 아닌데 정말 서운하네요. 그리고 당신은 어머님의 말을 왜 그렇게 법처럼 지켜요?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당신도 힘들지 않아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힘든 게 없고 덕을 보고 산 게 많아서 웬만하면 엄마 말을 들으려고 해요.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장모님 음식은 제가 나중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 다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던 남편은 기어코 부부 잠자리까지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남편을 보고 서운했던 내가 잠들기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저랑 자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니면 당신은 성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를 가만히 두고 외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은 씨. 사실은 제가 주은 씨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저희 잠자리는 엄마가 정해준 날짜에만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날짜 맞추느라 꼭 참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주은 씨가 싫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날짜요? 설마 어머님이 저희 부부의 잠자리 날짜까지 지정해 준 거예요? 그게 진짜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형석 씨는 그걸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날 해야지 기운이 좋고 아이도 잘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정해준 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하면 제가 주은 씨한테 기다 빨고 일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엄마가 웬만하면 참으라고 하네요. 주은 씨가 듣기엔 당황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주은 씨가 저랑 우리 엄마 좀 이해해줘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사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들 부부의 잠자리까지 참견하는 시모에게 화가 났던 제가 그날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